안녕하세요. 정확하고 힘있는 강의 정력생물 차정원 선생님입니다. 우리 저번 시간까지 해서 유전까지 끝냈죠. 그게 바로 1학기 과정이 끝난 거고요. 집중이수를 하시는 분은 중간고사 때까지가 끝난 겁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하는 것이 2학기 과정이 아마 시작될 거고요. 집중이수 하시는 분은 기말고사의 시험 범위가 지금부터 시작될 겁니다. 지금부터는 물질대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물질대사, 생명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 화학적으로 변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물질대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A가 우리 몸의 모든 물질대사가 한꺼번에 뿅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A가 B가 되고 B가 C가 되고 C가 D가 되든가 아니면 C가 바로 직접 가서 작용을 하든가 이딴 식으로 변한단 말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녹말을 먹죠. 먹는 게 밥이나 뭐 빵이나 이런 거 먹잖아요. 녹말을 주로 먹는단 말이에요. 녹말도 들어오자마자 우리 몸 안에서 필요한 포도당으로 뿅 쪼개지느냐? 그렇게는 안 되고요. 예. 아밀라제에 의해서 또는 아밀레이스라고 하죠. 이번에 바뀐 건 아밀레이스. 아밀레이스에 의해서 녹말이 엿당으로 쪼개지고 그리고 말테이스에 의해서 포도당까지 쪼개져야만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단계별적으로 쪼개져야 될 뿐만 아니라 또 우리 몸에 필요한 포도당이 우리 몸에 필요한 그 저장성 탄수화물이 있어요. 글리코겐이라고. 그런 게 만들어질 때도 단계별로 가서 만들어진다 이런 말이죠. 이렇게 우리 몸 안에서 물질이 교대로 일어나는 일, 그래서 물질 대사입니다. 예. 그 물질 대사가 일어나려면 효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효소가. 물질 대사를 크게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으로 나누거든요.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단순한 게, 간단한 게 점점 복잡한 게 된다. 조각들이 덩어리가 된다. 그러면은 동화작용입니다. 동화작용. 그리고 큰 것들을 쪼갠다. 유기물을 무기물로 쪼갠다. 그런 것들은 우리는 이화작용이라고 합니다. 크게 이제 물질을 무기물과 유기물로 나누는데 무기물은 간단한 걸 얘기하는 거고요. 대부분 탄소가 없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탄소가 있다 하더라도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탄소가 있다 하더라도 구조가 되게 간단해. 간단하면 내가 아까 무기물이라 그랬죠. 그래서 간단한 것들을 우리는 무기물입니다. 이런 것들 탄소가 있지만 무기물이야. 대부분 유기물은 다 탄소가 있고요. 그리고 되게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거에는 에너지를 넣을 수 있겠어 없겠어? 간단한 거엔 에너지를 넣을 수가 없단 말이죠. 예. 근데 복잡한 거엔 에너지를 넣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레고를 가지고 어떤 뭘 만든다고 써봐. 블럭들을 가지고. 그럼 블럭들 한 개, 두 개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죠. 하지만 이것들을 모아서 성을 만들고 뭐 스페이스 셔틀을 만들고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거죠. 이런 것들을 만들 때 그런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갖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간단한 거에는 에너지를 넣을 수가 없지만 여기다 이렇게 에너지를 넣어서 이렇게 큰 것들을 만들면 동화작용이라고 하고 큰 것들을 부시면서 나오는 에너지를 발생하게 만들면 그걸 이화작용이라고 합니다. 잠깐 옆으로 한번 와볼게요. 옆으로 이렇게 와보면 이쪽이 에너지에 대한 준이에요. 에너지 준이. 올라갈수록 에너지가 높은 거고 이쪽으로 갈수록 뭐 시간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 반응물이 예를 들면 A랑 B가 있다고 쳐봐요. A랑 B가 만나서 C가 됐어. C가 됐는데 얘가 에너지가 이렇게 낮아져 가잖아요. 그러면 요만큼의 에너지가 방출됐겠죠. 예. 그러면은 에너지가 방출된 거를 흡열 반응이라고 하게요. 발열 반응이라고 하게요. 에너지를 방출했으니까 발열 반응이라고 하는 거죠. 요런 발열 반응은 주로 이화작용에 쓰입니다. 이화작용에. 왜냐하면 여기서도 아까 봤지만 유기물이 에너지가 좀 많이 갖고 있죠. 에너지가 많이 갖고 있는 게 에너지가 적은 것이 가면서 에너지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화작용의 대표적인 게 발열 반응입니다. 괜찮죠? 또 다른 거는 여기 에너지가 이렇게 있는데 C가 이렇게 있었다 쳐봐봐. 근데 얘를 쪼개서 A랑 B를 만들었다고 쳐보죠. 꼭 이렇게 역반응이 되는 건 아닌데 그럼 이렇게 될 때 여기는 에너지가 들어와야만 이렇게 에너지 준위가 높아질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걸 뭐라고 그러겠어? 흡열 반응이겠어? 발열 반응이겠어? 예. 이런 건 발열 반응이겠죠? 아니 흡열 반응이겠죠? 에너지가 흡수되니까 흡열 반응이라고 하고 흡열 반응은 주로 뭐에 해당되냐면 이화작용이 아니라 뭐가?
동화작용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 대사가 이화작용과 동화작용이 있다는 거 꼭 알고 계세요. 선생님이 생명과학 그 첫 시간쯤에 이런 거 되게 열심히 설명했단 말이야. 화성 탐사선 막 이렇게 해서 그거 다시 한번 하는 거였어요. 예, 기억하세요. 예, 그래서 이쪽이 발열 반응이고 흡열 반응이다. 이런 이화작용, 동화작용이 일어나려면 제일 필요한 게 뭐다? 효소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효소가 제일 중요한 거야. 효소가 제일 중요한 건데 얘가 여기 A, B가 만나기만 하면 바로 C가 되냐고? 아니라고. 여기 공기 중에 돌아다니는 수소랑 공기 중에 돌아다니는 산소가 만나기만 하면 물이 되냐고. 그래서 B가 지금도 주룩주룩 내리냐고요. 그런 일은 없다니까. 그런 거 안 되고 A랑 B가 만나서 넘어가야 되는 요 에너지의 장벽이 있다 그랬죠. 요 에너지의 장벽을 활성화 에너지라고 했습니다. 활성화 에너지. 에너지 줄여서 E라고 쓸게. 예, 활성화 에너지라고 그랬어요. 요걸 넘어가야만 C가 되는데 보통 환경에서는 요런 거를 넘어가기가 쉽지 않으니까 되게 열을 막 되게 가한단 말이에요. 막 그 뭐 끓이고 중탕하고 막 불에다가 달구고 막 이렇게 해서 이거를 넘기는데 우리 몸을 막 끓이고 불에다 달구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는 방법이 뭐냐면 얘의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면 됩니다. 그렇죠? 활성화 에너지를 이렇게 낮추면 얘가 이렇게 넘어가기가 쉽겠죠.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를 요딴 식으로 낮추는 애가 있으니 걔 이름이 바로 효소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효소가 있으면 활성화 에너지가 이렇게 낮은 거고 효소가 없으면 활성화 에너지가 높아서 화학 변화가 잘 안 일어나는 겁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 몸에 효소가 없다면 그 화학 반응은 안 일어나는 겁니다. 효소가 있다면 그 반응이 일어나는 거고. 그러면 이쪽에 요 흡열 반응에서도 봐봐. 흡열 반응에서는 이렇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럼 활성화 에너지가 여기까지일까요? 여기까지일까요? 활성화 에너지의 정의가 이게 넘어가야 되는 에너지의 장벽을 얘기하므로 여기까지가 활성화 에너지입니다. 여기까지가 활성화 에너지고 효소가 있다면 활성화 에너지의 장벽이 이렇게 주는 거죠. 여기가 효소가 있을 때 활성화 에너지죠. 괜찮죠? 요거 잊지 마세요. 요거 옛날에 교육청 모의고사가 나왔을 때 애들 대박 많이 틀린 적 있어서 이걸 거꾸로 했더니 애들 잘 모르더라고. 그러니까 요게 활성화 에너지인 줄 계속 알고 있는 거야. 그렇지 않고 이렇게 됐을 땐 이게 활성화 에너지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효소에 의해서 물질 출입이 일어나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계속 에너지를 쓰고 넣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발열 반응이 일어나는 이화작용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화작용의 대표적인 게 세포 호흡이고요. 호흡이고 동화작용의 대표적인 게 광합성입니다. 요걸 한번 잠깐 볼게요. 세포호흡과 광합성을 보면 여러분 세포호흡에서 가장 중요한 식 하나를 알았으면 좋겠어. 이 식 하나. 세포호흡은 C6H12O6 요걸 우린 뭐라고 그러냐면 포도당이라고 그래요. 포도당이다. 여기에 6개의 산소와 6개의 물이 들어오면요. 물이 들어와서 이게 작용을 해서 6개의 이산화탄소와 12개의 물이 되고 나서 이게 38개의 ATP가 나온다 그래요. 이렇게 되면 이게 세포호흡입니다. 세포호흡은 주로 산소를 사용하기 때문에 어디에서 일어나는 일이냐면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거라고 이 생명과학 앞부분에서 또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기억을 해야 되는 거야. 광합성은 이거를 거꾸로 가면 돼요. 그러니까 세포호흡은 여기에 이게 유기물이죠. 탄소를 갖고 있고 되게 복잡하게 생겼잖아요. 얘가 유기물을 갖고 있는 이 에너지를 요걸로 쪼개가면서 이렇게 에너지가 이렇게 나오게 된다고요. 그거 말고도 또 열 에너지가 나오고 거꾸로 이산화탄소는 무기물이라고 그랬죠. 탄소가 있지만 이산화탄소하고 물을 가지고 이거 무기물을 가지고 빛에너지를 넣어서 이렇게 굴려서 포도당을 만들면 우린 그걸 광합성이라고 얘기한다고요. 괜찮죠? 그래서 세포호흡과 광합성은 이런 양다리의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이란다. 예전에 좀 했었었죠. 광합성은 어디에서 일어나죠? 세포호흡은 미토콘드리아에서. 광합성은 엽록체에서 일어났었죠. 기억나야 돼.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에서 세포호흡의 결과 이산화탄소가 나오죠.
그리고 여기는 물이 되게 많잖아. 예.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엽록 처리할 땐 또 쓰여서 광합성에서 포도당을 만들 수 있겠죠. 포도당을 만들고 여기서 만들면 또 산소가 발생되겠죠. 광합성할 때 거꾸로 가면 이게 산소가 발생되거든요. 산소가 발생되는 걸 또 미토콘드리아가 또 갖다 쓸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세포 안에서 또 식물 세포는 세포 안에서 쓰이고 전 지구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이렇게 쭉 세포하면서 내뱉은 이산화탄소를 또 식물들이 또 그런 걸 가지고 영양분을 만들고 또 그걸 또 우리가 또 쓰면서 또 이렇게 나오고 이런 것들이 전 지구적으로 평형이 맞아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일정했지. 이산화탄소나 산소 농도가 일정했지.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어? 1800년부터 우리가 화석 연료를 태다가 와 이렇게 해갖고서는 다 태워갖고서는 이산화탄소가 점점점 많아지고 있어서 현재 지구온난화에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세포호흡과 광합성이 이렇게 연결되어져 가고 있다.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래요. 그럼 세포호흡이 있는데 세포호흡은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산소가 필요했어요. 산소가 필요했는데 모든 세포가 다 산소가 필요한 것이냐? 그건 아니란 말이죠. 그건 아니에요. 세포 호흡이 일어날 때 그런 것들이 모두가 다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산소가 필요한 건 다 아닌데 세포 호흡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볼게요. 예. 세포 호흡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원래는 포도당 하나를 다 태워버리면요. 다 태워버리면 얘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얼마만큼 나올 수 있냐면 688kcal 나올 수가 있어요. 아하, 여기서 또 칼로리 또 한번 얘기해주고 가야지. 칼로리라는 말은 뭐냐면 칼로리라는 말은 열의 양을 얘기하는 거야. 열의 양, 열량. 열이 한 요 정도 있으면 아 뜨거워 뭐 이런 게 아 뜨거워 뭐 열의 양을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열을 어느 정도의 양을 얘기해 줄까 이게 힘들어서 어떻게 했냐면 1칼로리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물. 지구상에 많은 게 물이잖아. 우리가 복이 많은 게 1g을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그만큼의 열을 1칼로리라고 하자고 한 거예요. 그럼 1kcal는 뭐겠어? 킬로칼로리 응용이다. 물 1kg이겠지. 물 1kg을 1도씨 올리면 되는 그 정도의 열의 양을 우리는 1칼로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포도당이 그 1몰이라고 있어요. 180g을 얘를 완전히 다 태우면 688kcal가 원래 나온단 말이죠. 근데 여기에 또 아까 잠깐 한 번 더 쓰자. 6개의 산소하고 6개의 물. 이 식을 좀 외워야 돼.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이 식을 외워야 돼. 이렇게 됐을 때 근데 여기는 물이 필요 없지. 태우는 거니까 물은 필요 없고. 이렇게 됐을 때 6개의 이산화탄소하고 12개의 물이 나오죠. 그런데 생물이 쓸 때는 여기 뭐가 나오냐면 38ATP라는 게 나왔다 이거야. 38ATP. 요거 하나 알아야 돼. ATP라는 거는 앞부분에서도 좀 강조했는데 다시 한번 얘기할게. 아데닌이라는 게 있고 여기에 리보스라는 당이 붙는다고 그랬죠. 여기 당이 이렇게 붙어 있으면 우리는 아데노신이라고 한다고 그랬단 말이야. 이 아데노신에 인산기가 하나 붙으면 아데노신 인산기 포스페이트가 하나 붙었다. 모노포스페이트. 2개 붙어 있으면 디포스페이트. 3개 붙어 있으면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라고 그래서 ATP라고 했는데 얘가 여기 맨 마지막 거가 쪼개지면서 7.3kcal의 고에너지가 나올 수 있단 말이죠. 고에너지 인산화 결합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모든 생물이 다 ATP를 에너지로 쓴단 말이죠. 모든 생물이. 그래서 선생님이 뭐 잠깐 뭐 그런 예를 들자면 뭐 미국에 갔는데 1,000원짜리 주면서 우리나라 돈 1,000원짜리 주면서 콜라 하나 주세요. Give me a coke. 그럼 걔가 뭐라고 그러겠어? 뭐 욕하겠죠. Give me a dollar 그러겠지. 달라고. 뭐 너 부루마블 하다 왔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니야. 예. 나라마다 다 화폐 단위가 틀리잖아요. 뭐 콜라를 사는 건 똑같지만 화폐는 다 틀린 거 아니야.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생물이 다 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모든 생물이 에너지를 쓰는 화폐 단위가 똑같겠냐고요. 다 달라야지 말이 되는데 실제로 대장균, 기린, 코끼리, 사람, 원숭이 모든 생물이 다 ATP를 쓴다고요. 이게 너무나 특이하고 신기한 일인 거야. ATP를 쓴다고. ATP가 매우 중요한 거야. 그래서 생물에서는 곧 ATP를 만든다. ATP를 발생시킨다는 얘기는 곧 에너지를 만든다는 말하고 거의 등가예요. 알겠죠? 그러면 이게 7.3kcal니까
이걸 38 ATP가 나온다고 곱하면요. 약 한 37에 21에 78에 56, 260, 277인가 뭐 그 정도 나와요. 예. 277kcal가 나오니까 688이 다 나오는 게 아니잖아. 원래 포도당은 이 정도의 에너지를 갖고 있다고. 갖고 있는데 우리가 생물이 쓸 때는 그 에너지가 모두가 다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대강 퍼센트로 따져보면 40%만 ATP가 되는 거예요. 40%만. 40%만 ATP가 되고 60%는 이게 되지 못하고 날아가 버려. 뭘로? 열로. 열에너지로 날아가 버려요. 쓸 수가 없어. 그냥 기껏해야 뭐 체온 유지 요 정도만 쓰고 실제로 우리가 뭐 움직이고 달리고 이런 데다가는 ATP가 필요한 거지 이 60% 나가는 열은 쓸 수가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열 효율이 우리는 40% 정도다라고 보고 있어요. 괜찮죠? 요거는 좀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이걸 태울 때는 효소도 필요 없고 높은 온도에서 그냥 쭉 하면 에너지가 훅 나오겠지만 이 생물은 단계 가면서 ATP가 찔끔 나와서 약 40%를 생물이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뭐가 있을 때? 산소가 있을 때. 산소가 있을 때만 이런 거야. 산소가 있을 때만. 산소가 있을 때만. 산소가 없으면 얘기가 틀려진다고요. 산소가 없으면. 산소가 없으면 우리가 다 어떻게 되겠어? 다 죽어버리겠죠? 네, 바로 죽진 않아요. 산소가 없으면. 무산소 호흡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무산소 호흡에 대해서. 포도당이 이렇게 있어요. 포도당이 이렇게 얘가 있는데 무산소 호흡이야. 산소가 없는데도 살 수가 있는가? 살 수가 있단 말이죠. 예를 들면 포도를 갈아. 포도주를 만들어요. 포도주를 만든 다음에 이스트라고 설탕 좀 많이 넣고 이스트라고 팔아. 가루가 있거든요. 효모가 가루를 팔아요. 그걸 거기다 넣어. 그리고 꽉 밀봉을 해. 밀봉을 하면 효모가 그게 미생물이거든요. 걔가 거기서 고기 안에 밀봉을 했을 때에 여기 있을 때 여기만큼의 공기가 있을 거 아닌가? 그거 갖고 산소를 갖고 얘가 어느 정도 살아요. 어느 정도 사는데 여기 있는 산소 다 쓰면 밀봉을 꽉 해놨어. 여기 있는 산소 다 쓰면 얘가 어떻게 사냐고. 효모가. 살질 못해. 살질 못하냐? 아니야. 살아. 사는데 어떻게 사냐면 그다음부터는 무산소 호흡을 해서 살아요. 얘가. 그래서 포도당을 결국 뭐를 만들면서 알코올을 만들면서 살아요. 이해돼? 그래서 포도 주스가 뭐가 되는 거야?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효모에 의해서. 요런 걸 우린 뭐라고 그러냐면 알코올 발효라고 그래요. 무산소 호흡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대표적인 예. 이렇게도 할 수 있고 또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거 말고 젖산을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젖산균이라고 예를 들면 여러분 그 김치를 만들어 놓으면 김치가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돼? 점점 셔지죠. 아우 셔 이렇게 되는 거잖아. 거기 젖산균이 젖산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건 무슨 발효라고 그러면 젖산 발효라고 그래요. 이 젖산 발효는 젖산균만 되는 게 아니라 사람도 해요. 사람의 근육도. 그래서 근육도 우리가 평소 운동 안 하다가 갑자기 무거운 거 들고 막 이렇게 하면 무산소 호흡이라는 거 한다고요. 그래서 운동 안 하던 애가 운동 막 오랫동안 열심히 하면 어떻게 돼? 그 다음날 알배기인다고 그러잖아. 알배기인 게 뭐냐면 근육마다 젖산이 쌓인 거예요. 그게 아픈 거거든. 그러니까 이 젖산을 또 없애려고 노력을 하겠죠. 요렇게만 하면 ATP가 만들어지는데 무산소 호흡의 결과 얼마만큼의 ATP가 만들어지냐면요. 요 결과 나오는 ATP는 각각의 결과에서 나오는 ATP는 EATP밖에 못 만들어져요. EATP밖에. 그러니까 생물은 산소가 풍부한 환경에서는 산소를 사용하는 쪽으로 진화를 했겠어요. 산소를 사용 안 하는 걸 쪽으로 진화를 했겠어요. 진화가 사실이라면. 예. 산소를 쓰는 쪽으로 진화할 수밖에 없죠. 산소가 있으면 38 ATP가 뽑아내지고 산소가 없으면 EATP밖에 안 나오니까. 괜찮지? 여기서 교과서에 실험이 하나 나와 있는데 약간 남성적인 실험이 하나 있어요. 예. 어디 이렇게 만들었는지 몰라. 시험관을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예. 보기는 좀 별로 그렇습니다. 예. 하여튼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돼 있는 애를 여기를 여기 끝까지 다 포도 주스를 채워요. 포도 주스. 그리고 여기다가 효모를 넣어요. 효모. 효모가 아까 뭘 하는 거라 그랬지? 알코올 발효하는 거라 그랬죠? 예, 효모를 넣어요. 그리고 여기를 꾹 막아. 꾹 막으면 효모가 뭘 할 수밖에 없어. 처음엔 산소를 좀 쓰다가 산소가 다 없어지면 뭘 할 수밖에 없어요. 이산화탄소를 만들 수밖에 없죠. 그럼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데 여기에도 발생하지만 여기에도 발생하겠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산화탄소가 조금씩 생겨서 이렇게 된다고요. 더 그림이 좀 이상하게 됐네요. 여하튼 실험이 이래요. 예. 그럼 여기가 뭐가 되겠냐고. 우리가 이산화탄소라는 걸 알고 있잖아. 근데 이산화탄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확인하냔 말이야. 어떻게 확인하냐면 여기다가 이 뚜껑을 열고 여기다가 KOH나 또는 NaOH를 넣어줘요. 이렇게 강한 염기거든요. 강한 염기성을 넣어주면 강한 염기는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는 경향이 있어요.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제거하거든요. 그러니까 요걸 넣었을 때, 요거나 요거를 넣었을 때 여기가 공기가 쑥 없어지면서 이게 다시 올라가더라. 그럼 이게 이산화탄소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야. 마치 우리가 이산화탄소 후 하면은 그 석회수가 뿌해지면 뭐가 되는 거야. 이산화탄소가 있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강염기를 넣었을 때 그 기체가 없어지면 요건 이산화탄소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요런 실험이 하나 있어요. 요거 하나 좀 알고 계세요. 뭐 맹관부 뭐 이러는데 뭐 굳이 이 각각의 뭐 위치 그 이름까지는 알 필요 없고 요런 실험이 간단하게 있다. 이런 건 아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세포는 생물은 에너지를 계속해서 물질에서 얻어내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ATP를 갖고 무엇을 하고 사는가? 이런 ATP를 갖고 뭘 하고 사는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살아요. 첫 번째는 근육의 수축. 이렇게 근육 수축하고 이완하고 여기 올 때 ATP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밥 먹고 운동하면 할수록 밥을 먹었던 에너지를 우리가 쓰고 있는 거죠. 근데 요즘은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보다 먹는 걸 더 많이 먹는 거지. 그래서 많이 문제가 되는 거죠. 통통해지고 뚱뚱해지고 비만되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좀 근육을 이렇게 좀 써야 돼요. 예. 여자도 이렇게 맨날 유산소 걷기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좀 근육을 만들어줘야 돼요. 근육은 만들어 놓기만 해도 걔가 그냥 에너지를 좀 많이 갖다 먹거든요. 아니면 먹는 걸 줄이든가. 그게 어렵단 말이야. 알지. 그 다음에는 능동수성을 한번 봐요. 능동수성. 능동수성이란 말이 참 생소하죠. 이게 뭐냐면 그 수송을 하는 건데 능동적으로 수송한다. 즉 에너지를 써서라도 수송을 하겠다. 이런 말이에요.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대표적인 예가 NAK 펌프입니다. NAK 펌프. 요 정도는 좀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거 나중에 신경할 때 또 나오거든. 그러니까 꼭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요게 세포막이 이렇게 있으면요. 세포막을 기점으로 요쪽이 바깥쪽이고 요쪽이 안쪽이라고 쳐봐요. 그럼 참 특이하게 세포는 안쪽에는 칼륨이 많으려고 하고요. 바깥쪽엔 나트륨이 많으려고 해요. 이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안에 있는 나트륨은 어떻게든 바깥쪽으로 퍼내려고 그러고 바깥쪽에 있는 칼륨은 어떻게든 안으로 끌어당기려고 한단 말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 NAK 펌프라는 막단백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얘가 어떻게 되냐면 ATP가 이렇게 있다면 ATP가 요게 막에 이렇게 붙어서 인산기를 하나를 줘. 인산기를 하나 주고 나면 인산기 하나 떨어졌죠. 그러니까 ADP가 되는 거예요. ADP가 이렇게 딱 되면 얘가 아무래도 뭔가 끼니까 모양이 좀 변하겠죠. 그 전에 여기에 나트륨이 하나 붙어 있어요. 나트륨을 뭐로 표시할까? 이 빨간 걸로 하면 표시할게. 여기 나트륨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나트륨은 바깥쪽으로 퍼내려고 하는 거야. 그럼 나트륨이 붙어 있다가 인산기가 이렇게 딱 붙으면 니네도 어떻게 돼? 똥침 딱 맞으면 이렇게 딱 모양이 변하잖아. 모양이 변하는 것처럼 얘가 모양이 좀 변해요. 모양이 좀 변하면서 여기 있던 붙어 있던 나트륨을 바깥쪽으로 이렇게 내보내는 거야. 이렇게. 괜찮죠? 이렇게 내보냈어요. 내보내고 나면 이쪽이 좀 열렸잖아요. 이쪽이 좀 열리면 바깥에 있는 칼륨이 이제 붙을 수가 있어요. 칼륨이 붙는 장소가 이렇게 좀 드러나거든요. 그럼 칼륨이 붙게 되면 나중에 결국 인산기 떨어져 나가야 되겠죠. 원래 얘 거가 아니니까 인산기가 쑥 떨어져 나가요. 뚝 떨어져 나가면 걔가 바깥에 있는 칼륨을 붙여갖고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면서 칼륨이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안에 있는 나트륨은 바깥쪽으로 계속 뽑아내고 칼륨은 계속 안쪽으로 집어넣어서 나트륨과 칼륨의 농도가 다르도록 만들어주는 게 바로 이런 능동수성입니다. 에너지를 써서라도 고물질을 꼭 수송하겠어. 예, 대표적인 예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세포가 여러 가지 물질을 선택적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물질의 합성과 운반. 물질을 합성하는데도요 여러 가지 에너지를 많이 써요. A랑 B가 만나서 C가 된다. 이 C가 될 때도 이 ATP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많이 갖다 쓰기도 하고요. 운반한다. 얘를 어디로 갖다 움직일 때도 여기 운반 단백질이 있어요. 운반 단백질이 섬유질에 이렇게 뜩 붙어갖고 얘가 하나 둘 하고 이렇게 뭐 디네인, 카네인 뭐 이런 거, 카제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하나 둘 이렇게 움직여 가는데도 얘가 ATP를 소모하면서 점점 움직여서 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세포 골격의 변형.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세포가 얘가 이렇게 돼 있는데 만약에 이쪽으로만 물질을 분비해야 된다고 쳐봐요. 물질을 분비한다고 치면 세포 골격이 이렇게 이쪽으로만 이렇게 나요. 이쪽으로 나는 게 아니라 위아래로 나는 게 아니라 양옆으로만 난다고요. 그래서 물질들이 만들어지면 그 물질들이 쭉 이렇게 이쪽으로 이동할 수 있게 해준다고요. 이해되나? 만약에 이게 이렇게 돼 있다면 여기 있으면 이쪽으로 분비해야 된다 그러면 세포 골격이 이렇게 나는 거예요. 세로로. 가로가 아니라 세로로.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분비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만들어진 물질들이. 이런 것들이 세포 골격을 하는 거예요. 또 백혈구는 아메바 운동이라는 걸 할 수 있거든요. 백혈구가 이렇게 아메바 운동으로 꾸물텅 이렇게 움직이면서 갈 수가 있는데 걔가 그 아메바 운동을 할 때도 좀 물러졌다가 좀 딱딱해졌다가 졸 이렇게 물러졌다가 딱딱해졌다 딱딱해졌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가면서 가거든요. 그렇게 물러졌다 딱딱해졌다 하면서 갈 때도 ATP를 소모하면서 가는 겁니다. 여기도 에너지를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생물 전기라는 거 있어요. 네. 전기 가오리 맞아. 가오리인데 얘가 전기를 뿌직뿌직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 전기 맥이라고 알아요? 맥인데 얘가 전기를 막 뿌직뿌직 낼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 개구리 왕눈이라고 봤나? 거기 보면 가끔 전기 맥이가 나오는데. 예. 그리고 여러분 63빌딩 수족관에 혹시 가보셨나요? 그럼 거기 전기 뱀장어가 이만한 게 있어요. 굵기가 이만해갖고 이렇게 돼 있고 그 옆에 그 전기 뱀장어 있는 수족관 옆에 보면 그 볼티지가 이렇게 나오는 전압계가 있어요. 그래서 걔가 뿌직뿌직하면 얘가 전압이 막 600V, 800V까지 올라가요. 전기 애들 중에서 제일 센 애는 누굴까? 피카츄는 아니고, 야, 피카츄를 얘기하면 어떡해. 누굴까? 예, 바로 전기 뱀장어야. 전기 뱀장어가 이렇게 있으면 그 강에는 말이 지나가도 찍혀갖고 쓰러진대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전기 뱀장어가 그런데 그렇게 맛있대. 선생님이 옛날에 백과사전에서 봤는데 전기 뱀장어가 그렇게 맛있대요. 근데 저도 먹어보고 싶은데 아직 못 먹어봤어. 전기 뱀장어가 그렇게 맛있어서 그 주변에 그 원주민들이 얘를 사냥을 한대네. 사냥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주변에 물을 계속 때리면 얘가 주변에 뭔가 자기 적이 온 줄 알고 계속 뿌직뿌직 하다 보면 어떻게 돼? ATP가 없어지지. 얘는 전기를 뭐로 만드는데 ATP로 만드는데 ATP가 좀 없어지잖아요. 힘들다. 그때 가서 잡는다는 거야. 그렇게 맛있대. 혹시 여러분 전기 뱀장어 구이를 먹어보신 적 있나요? 저한테 소개 좀 해줬으면 좋겠어. 댓글로 좀 적어놔줘. 그 다음에 생체 발광한다는 게 막 이 속칭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지만 지랄 발광한다 그런 발광이 아니에요. 빛을 낸다 이런 거죠. 예를 들면 반딧불이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반딧불이는 루시페린이라는 게 있습니다. 루시페린이라는 애가 효소에 의해서 활성 루시페린으로 바뀌어요. 활성 루시페린. 요거가 있는 적을 필요가 있을까? 왜냐면 이게 이 얘기가 있는 교과서가 있고 없는 교과서가 있어갖고 활성 루시페린이라는 걸로 바뀌어요. 그럼 이 활성 루시페린이 나중에 산소랑 만나서 산화가 됩니다. 산화가 될 때 얘가 다른 걸로 변하면서 물하고 여기서 빛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것들이 이렇게 효소에 의해서 ATP를 소모하면서 이렇게 바뀌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딧불이가 꽁지에 이렇게 불이 반짝반짝 빛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의 수많은 생물이 살아가는 모든 활동의 근원이 뭐다? ATP다.
ATP를 어떻게 얻는다? 세포 호흡으로 얻는다. 세포 호흡은 어디서 일어난다?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난다. 요거까지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정리 한번 해봐요. 자, 개념 보강 단답형 문제. 선생님이 자랑하는 개보단 먹어보면 달라져. 1번 생물체 내에서 물질의 화학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모든 화학 변화를 물질 대사라고 한다고 그랬죠. 오늘 배운 거 어때? 앞부분하고 좀 많이 겹치죠. 예. 그러니까 앞부분을 좀 열심히 해놨으면 뒷부분에 응용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세포 내에 물질 대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화학 변화의 촉매 역할을 하는 애를 두 글자, 효소라고 한다 그랬죠. 효소라고 한다. 물질 대사 중에 에너지를 흡수해서 작은 분자를, 작은 걸 큰 분자로, 그러니까 물하고 이산화탄소 같은 작은 거를 큰 포도당 같은 걸로 만드는 거를 무슨 작용? 동화작용. 동화작용이라고 한다고요. 그리고 거꾸로 큰 분자를 작은 분자로 만드는 건 무슨 작용? 이화작용. 이화작용. 이렇게 해서 말이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이게 이화작용, 동화작용이 자꾸 헷갈린다. 한번 생각해봐봐. 그 우리가 뭐 블록을 만들 때 레고로 뭘 만들 때 비슷비슷한 것들을 계속 갖다 써야지 무슨 그 성벽을 만들거나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동화되지 않을까? 동화? 같을 동. 근데 다 떨어뜨려 놓으면 다 따로 완전히 다 다른 애가 되지 않을까? 떨어지면 이화. 계속 얘가 다 붙으면 동화.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생물이 영양소를 분배하여 영양소 속에 저장되어 있는 영양소를 분해하여 영양소 속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를 이끌어내는 것, 영양소에 저장되는 에너지를 이끌어내는 것을 세포호흡이라고 하죠. 세포호흡. 세포호흡은 세포의 어디에서 일어난다? 미토콘드리아. 광합성은 세포의 어디서 일어난다? 엽록체. 예, PD님 큰일 났네. 계속 기침 많이 하시네. 예. 그 다음에 생물이 사용하는 화학 에너지의 주된 형태는 뭐다? 마지막 주된 형태는 ATP라고. ATP. 그래서 포도당 한 분자가 가진 열량이 모두 다 ATP로 되나? 아니지. 40%만 되는 거야. 60%는 뭐가? 우리가 쓸 수 없는 열 에너지가 돼서 훅 날아가 버린단 말이죠. 산소 없이 호흡하는 걸 너무 쉽지. 무산소 호흡. 효모는 산소가 없을 때 포도당에서 EATP를 생성하고 알코올이 만들어진다. 이런 과정을 알코올 발효라고 한다 그러죠. 알코올 발효다. 무리한 운동을 했을 때 다음날 근육이 아프고 피로를 느끼는 것은 체내에 젖산이 쌓였기 때문이다. 세포막 내외로 안쪽하고 바깥쪽으로 물질이 출입할 때 에너지를 소모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능동수송이라고. 능동수송의 대표적인 예는 NAK 펌프가 있었죠. 나트륨 칼륨 펌프. NAK 펌프.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반딧불이, 야광충, 바다반디가 빛을 내는 것은 생물 전기를 쓰기 때문이죠. 그래서 피카츄가 이렇게 하면서 전기가 나오나 빛이 나오나? 그거 아니지. 그거 아니고 생물 전기가 아니라 생체 발광이라고 한다 그랬죠. 생체 발광인 거야. 이거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루시페린이라는 애가 루시퍼라제라는 게 있어요. 루시페레이스. 루시퍼라제는 효소에 의해서 ATP를 사용하면서 얘가 루시페린이 되고 걔가 산소가 들어가면서 뭐 산화 루시페린 되면서 물하고 빛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을 쓰는 거지 얘가 무슨 전기를 발생시켜서 전기를 도선에 흘려서 전구를 이렇게 하고 쭉 빛이 나오지는 않는단 말이지. 생체 전기를 쓰는 건 아니다. 생체 전기는 뭐야? 생체 전기는 전기가오리, 전기매기, 전기뱀장어. 요게 생체 전기를 쓰는 거라고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했습니다.